정말 550만 원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뭐 하셨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정말 이런 사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청주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알바생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사안입니다.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해 송치까지 당한 이번 사건의 횡령 금액은 음료 3잔 12,800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알바생이 주로 일했던 A지점의 경우에는 알바생이 100잔이 넘는 음료를 무단으로 처리했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합의금을 550만 원이나 물어줬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랜차이즈에서 알바생이 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한 잔의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알바생이 약 5개월간 알바 일을 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하루에 한 잔꼴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3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나 알바생이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점주가 윽박지르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녹취 파일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런 일을 막상 당하게 되면 제대로 된 대처에 나설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이유인데요. 특히나 문제가 된 사건은 B지점의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B지점의 경우에는 음료 3잔 12,800원에 불과한 음료값을 횡령했다면서 업무상 횡령과 상습절도 혐의로 알바생을 고소했습니다. 사회적 어른으로서 음료 3잔 12,800원에 불과한 음료값을 두고 국가 공무원을 목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을 상대로 이와 같은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집안에 조금이라도 학비와 생활비 면에서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던 알바였는데 오히려 5개월 동안 일해서 벌었던 알바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 이후 송치까지 진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검찰에서 보안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다행히 재판은 면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사안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알바생을 고소했던 B지점 측에서 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라는 짤막한 입장만을 남긴 채였습니다. B지점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알바생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사건이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전히 죄를 물을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알바생 아버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B지점 점주가 고소를 취하하고 언론을 통해서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생 측에는 그 어떠한 사과나 연락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A지점 점주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던 550만 원은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이 맞는지 A지점과 B지점 측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고 문자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답장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알바생 아버지는 해당 점주들의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알바생의 진술서 작성 당시에 녹취 원본 파일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알바생의 어머니는 더욱 큰 충격을 받는가 하면 딸 역시 무척이나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알바생 아버지는 A지점과 B지점 점주 간에 특수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B지점 점주가 알바생을 고소할 당시 고소장 내역에 A지점 점주만이 확보할 수 있는 CCTV 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A지점 점주와 B지점 점주가 아예 모르는 사이였다면 이와 같은 자료 공유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두 분이 그럼 아는 사이예요?
두 사건이 지금 현재 서로 갖다 써요. 증거 자료라 해가지고 서로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550만 원의 사건에 대한 공갈 협박으로 고소를 하고 난 뒤에 예. 그 공갈 협박 고소했다고 해서 그쪽 변호사가 대응 차원에서 맞고소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점에 그 라는 양반을 우리가 그 공갈 협박을 했으니까 550. 맞고소하려고 그러면 씨가 해야죠. 왜 다른 제3자 점주가 예. 왜 이걸 들어서 맞고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인착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안 맞아요. 네. 적어도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자료도 쓰고. 예, 그렇죠. 그 고소장에 그 12,800원, 그러니까 원래 고소장에는 3,800원 상당의 엑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3잔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원래는 상습절도라고 하는 것과 예.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는 두 건으로 고소가 됐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상습절도라고 하는 그것이 경찰 단계에서 삭제된 이유가 그거를 거기다가 썼어요. 고소장에다가. 완전 다른 다른 데인데. 예, 다른 데인데 그걸 갖다가 썼어요. 쓰고서는 거기다가 또 10월 2일 거, 그러니까 예. 그거까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상습절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결국 550만 원이라는 합의금까지 지불했던 A지점 점주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B지점 점주가 확보를 해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상습 절도 혐의까지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습 절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지점 점주와 B지점 점주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해봤는데요. 가족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A지점 점주와 B지점 점주 간에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두텁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2,800원에 불과한 음료값 때문에 B지점 점주가 알바생을 고소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됐고 A지점 점주와 B지점 점주 모두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로 A지점 점주와 B지점 점주 간의 사이가 상당히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알바생 본인과 알바생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래서 알바생 아버지에게 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딸의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소취하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정말 550만 원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뭐 하시네요. 연락도 없습니다. 소취했다는 연락도 못 받으셨어요 혹시? 경찰에게서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고소 취하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렇다 하고 550만 원 어떤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공갈 협박죄를 저희가 이제 그 고소를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무혐의가 아니고 그 불성치 경찰이 했다가 저희가 바로 이의 신청해가지고 예. 검찰로 그게 송치가 돼서 어제 그저께 1일부로 경찰에게 다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지금 보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 이제 계류돼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재조사죠. 네네. 그거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뭐 노동청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이제 뭐 이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 온 건 없었고요. 예.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언론에다가는 뭐 사과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예. 저쪽에 뭐 점주 두 분의 그 저에게 사과라든지 그런 저기 뭐가 없고요. 경찰에서 고소 취하에 따라서 반의사 불법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격리범죄 그 심사위원회를 지금 열어두고 있다. 거기에 회부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예. 격리범죄 그 심사위원회로 돌린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경미한 범죄다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격리범죄의 그 심사위원회 가서는 대략적으로 뭐 경찰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어떤 이런 사안인가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네. 그 12,800원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권에 대해서. 네. 따님은 좀 어떤 상황이세요? 지금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좀 불안 증세가 계속 있는 거고, 계속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 방송들이 계속해서 이제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많이 힘들어 하죠. 그 기억들을 다시금 또 꺼내야 되고, 그게 좀 힘든데, 그래도 좀 잘 다독이면서 지금 뭐 아이가 단순히 아이의 어떤 범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뭐 고소했다고 그래서, 아니면 또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이러고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선 딸의 그 의지가 좀 강했어요. 예. 뭐냐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또 법원이나 또 노동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보니까 한 10명이 상담을 한다면 3명, 4명 정도 된대요, 젊은이가. 예. 이런 일들로. 음.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자기들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어져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물어주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드러내질 못한다라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자기들이 범죄자라고 어떻든 인식이 돼버리니까 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코너에 몰려서 돈을 금액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런 해결을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자기들이 범죄자 같이 생각을 하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밝히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그 검색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유랍니다. 처음에 그 따님께서 그 반성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확인서 같은 거 쓰셨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아이, 저야 뭐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죠. 그리고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정말 이건 상상하기 싫을 정도, 뭐 어떻게 뭐 그건 그 당시로서는 우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죠. 그런데 이제 딸도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은 아이가 뭐 요즘 젊은 친구들도 너무 쉽게 자기 생명을 그냥 버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막 극단적인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까지 이제 뭐 부모로서 또 엄마도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때 당시 때 이제 그 사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몸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서 좀 입퇴원을 좀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도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나라도 이제 아버지라도 어떻든 잘 이게 추스려서 이런 상황들을 잘 이끌어가야지, 안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예. 그렇군요. 사회적 어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힐 것이 아니라 알바생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야기를 나눌 용기는 없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